25g. 25g의 생두를 담았습니다. 자, 요 정도 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고요. 이건 수막에다 넣고요. 여기 홈이 파여져 있는 것도 있어요. 홈이 파여져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로스팅을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생두가 잘 굴러갈 수 있게 이렇게 막 흔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얘가 오돌토돌하면 더 잘 굴러가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자, 뚜껑을 닫고요. 하기 전에 사실은 한번 골라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이런 거, 이거 지금 벌레 먹은 거, 구멍 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핸드픽이라고 합니다. 로스팅하기 전에 생두의 품질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핸드픽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저렇게 벌레 먹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쭉정이라 그래서 갈라져 있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생두 상태가 지금 얘는 좀 좋은 편이라서 그냥 볶을게요. 집에서 볶을 때는 대충 볶아요. 벌레 먹은 거는 곰팡이 든 거 빼놓고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가끔 되게 싼 거 사면 볶을 게 안 남아. 그래서 볶겠습니다. 자, 전기를 켜고 불은 한 중간 불 정도로만. 너무 세게 하시면 생두가 금방 타고 또 너무 약하면 그냥 익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볶을게요. 얼굴은 안 나오게 찍어주세요. 한 요 정도 높이로 들고 그 다음부터 계속 흔들어주세요. 가정에서 하실 때는 가스레인지 옆에다 맥주병 두시면 그 높이 정도 딱 적당하실 거예요. 이렇게 볶습니다. 색깔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심지어 제가 어떻게 바뀔까 상상도 잘 안 되고 그냥 골고루 열을 주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열을 주시고 띄워서 이게 불로 볶는 게 아니고 불꽃으로 볶는다라기보다는 열로 볶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구멍이 숭숭 달려 있잖아요. 생두의 열기가 직접적으로 닿아서 직화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거 말고 뭐 이렇게 도자기로 된 로스팅이라던가 로스터기라던가 가정용 로스터는 그런 게 있고요. 가정에서 볶으실 때는 프라이팬이나 이런 걸로 볶으셔도 괜찮아요. 뭐 뚝배기 로스팅. 각 기구마다 맛이 좀 더 다르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뭐 직화식이니 뭐 드럼식이니 뭐 열풍식이니 뭐 반열풍식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열기가 닿으니까 생두가 일단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뭐 불맛을 살릴 수 있다. 대신 자칫하면 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도자기 로스터나 드럼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그 통을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통 안에 내부 온도가 달궈져가지고 그 얘를 익히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생두가 좀 균일하게 잘 볶인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 맛을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커피를 하고 있어야겠죠. 이게 은피예요. 실버스킨. 저번 주에 파치먼트는 분리가 되지만 실버스킨은 분리가 안 되고 로스팅할 때 분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은피가 분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로스팅 단계로 보면 수분 날리기 작업을 먼저 해요. 이 단계가 라이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피가 벗겨지는 이 단계를 시나몬 단계로 가는 과정이에요. 색이 살짝 볼까요? 열이 강하니까 노릇이 깨져요. 원래 로스팅 하실 때 중간에 이렇게 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육안으로 그냥 계속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 그리고 향기가 이제 아까랑 약간 달라집니다. 살짝 아직 살짝 비릿한 그 건조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막 그 풋내 같은 건 좀 덜해요. 그리고 뭐가 막 날리기 시작해요. 집에서 볶으면 아마 거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장난 아니죠? 진공청소기 옆에 돌리시고 한 9분에서 한 10분 정도 한 번에 한 100g 돌리시면 한 번 고생하시고 며칠 쓰실 수 있으세요. 가정용 로스터 싸니까 힘들어. 돈 있으면 몇십만 원짜리 전기 로스터 사면 생두 넣어놓으면 저기 온도 세팅해 놓으면요 자기가 알아서 그 온도 내에 멈추고요 쿨링도 다 해줘요. 우리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5만 원 미만으로 커피 내리기 뭐 이런 거니까. 아니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하셔도 돼요. 어쨌든 균일하게 이렇게 하시면 사실 안 되고 생두를 그냥 골고루 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앞뒤로 하셔도 되고 좌우로 하셔도 되고 뒤집어서 하셔도 되고 그러려고 이렇게 막에 막은 거고 상관없습니다. 자, 은피가 점점 날리고 있죠. 시나몬 단계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점점 노란색이 됐어요. 자, 지금 벌써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섰고요. 좀 있으면 이제 미디엄 단계라 그래가지고 세 번째 단계를 향해서 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보통 8단계. 뭐 라이트, 시나몬, 미디움, 하이, 시티,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이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색이 점점 진해질 거고요. 로스팅 단계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색이 점점 진해져서 계속 볶게 되면 막 연기 날 때까지 볶아버리면 타기 직전까지 가게 되면 거의 새까맣게 보일 정도로 볶을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단계에서는 보통 불을 좀 약하게 줘서 했다가 지금은 조금 열기를 좀 더 붙여줄게요. 신기하게 좀 냄새도 아까랑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커피가 불과 물의 예술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일단은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생두. 그 다음에 로스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출이 제일 마지막. 이 생두가 갖고 있는 그 맛을 바리스타가 추출을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죠. 자, 소리 났죠? 기다려보세요. 소리가 또 날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크랙 혹은 1차 팝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로스팅을 할 때 생두 내부 온도가 많게 나중에 한 200도 가까이 올라가요. 안에 수분이 있는데 수증기가 꽉 차겠죠. 생두 안에 차요. 차는데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컷이 갈라지면서 쩍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얘네가 튀어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팝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2번 정도 날 거예요. 지금 이게 1차 팝핑. 그리고 소리가 양이 많아지면 팝핑 시간이 길어지고 왜냐면 생두가 많으니까 양이 적으면 지금은 좀 짧아요. 그리고 1차 팝핑이 끝나면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볼까요? 색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냄새가 팝핑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화학작용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 그 다음에 계속 볶게 되면 좀 이따가 또 소리가 날 거예요. 그게 이제 2차 크레이크 시작되고 2차 팝핑입니다. 2차는 보통 좀 길어요. 소리도 조금 더 이거보단 가볍고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약간 팍팍 이러다가 나중에는 팝콘 튀기는 것처럼 점점 빨라지고요. 막 정말 깨먹는 것처럼 정신없어요.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지금 2단계가 하이 단계. 아까 미디움 단계가 1차 팝핑 끝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쉬었던 단계가 하이 단계. 지금 이제 슬슬 하이 단계에서 시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색깔이 진하면 진해질수록, 그러니까 색깔이 연할수록 신맛이 조금 강해요. 아까 그 밝은 색일 경우는 신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색이 진해질수록 신맛은 사라지고 쓴맛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힘드실 때는 그냥 알아서 불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 그냥 골고루 그냥 열만 잘 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손목에 스냅을 이용하셔도 되고 나는 힘드니까 어깨에 스냅을 이용하셔도 되고 뭐 팔 알아서 250g 이게 얼마 몇 잔이 한 나와요? 250g이면 저는 한 잔 기준으로 25g이면 한 잔. 한 잔에? 소리 방금 났는데. 네. 나고요. 이게 2차 크랩 소리예요. 소리가 아까랑 다르죠? 좀 더 가벼워요. 첫 번째 크랩은 사실은 이제인데 그게 이제 로스팅 단계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밖으로 발현이 돼요. 처음에 아까 중간까지는 없었잖아요. 윤기만 그냥 흘렀잖아요. 이 이론을 하고 신기를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치, 연기가 계속 납니다. 계속 크랙은 진행이 되고 있고 팝핑은 진행이 되고 있고 크랙은 갈라지는 걸 얘기하고 팝핑은 이렇게 튀는 거. 크랙은 어디서 이렇게 발생을 하냐면 센터컷 혹시 뭔지 기억나시죠? 거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라서 갈라져요. 거기가 갈라지면서 나는 소리가 쩍 하는 소리가 이제 크랙 소리, 그 다음에 통통통 튀기는 게 팝핑.
그래서 보통 원두 로스팅을 할 때는 1차 팝핑, 2차 팝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볼까요? 좀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식히셔야 돼요. 이게 이제 쿨링인데 이 작업을 이 과정을 굉장히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볶을 때 생두 내부 온도가 200도가 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불을 껐다라고 해서 얘네가 갑자기 200도였던 게 막 0도로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로스팅을 좀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CT 단계에서 뽑고 싶다 아니면 풀CT 직전에서 뽑고 싶다 이랬는데 하다가 얘가 계속 돼서 한 단계, 두 단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2차 팝핑이 일어나잖아요, 거의. 그러면 생두, 그러니까 이게 원두 안에 맛의 변화가 1초에 3번 정도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수망이기 때문에 온도계가 안 붙어 있는데 기계로 볶는 거 같은 경우는 온도랑 이게 압력이 계속 표시가 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223도에서 배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223도가 되자마자 배출을 빼는 거랑 그 다음 223도가 돼서 3초 있다 빼는 거랑 224도가 되기 직전에 223도에서 빼는 거랑은 단계가 달라집니다. 훈련할 때 이렇게 안 흔들고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로스팅 하면은 생두가 일단 어떻게 돼? 커진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색깔이 일단 그리고 진해진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근데 무게는 가벼워져요. 네, 안에 있는 게 날아가면서 얘네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를 단면을 잘랐을 때 생두가 더 촘촘할까요? 원두가 더 촘촘할까요? 얘는 생두, 얘는 원두. 생두가 더 촘촘해요. 얘는 안에 까보면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서 다공질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다공증 걸린 애처럼 보시면 이렇게 손이 펴져요. 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기만 해도 부셔져요. 이거 이빨로 깨도 안 깨지던데 이런 식으로 단단하기도 좀 물러집니다. 이래서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까 전 25g의 생두를 넣었고요. 일단 부피도 커졌고 25g의 생두를 넣었는데 아까 이만큼 넣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넘치는다. 넘쳐요 막. 줄어들었네. 줄어들었어요. 약간 원두 로스팅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게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무게는 점점 감소합니다. 수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 로스팅이랑 그 다음에 그 프렌치 로스팅이랑 무게가 좀 다르고요. 단단한 것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색깔이 밝으면 밝을수록 좀 더 단단하고요. 그리고 무겁고요. 그 다음에 신맛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가볍고 그 다음에 쓴맛이 강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통 많이 먹는 거는 이제 CT,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개인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먹는 거는 이제 CT나 풀CT 정도로 계속 가장 많이 먹고 프랜차이즈 커피들이 거의 풀CT에서 뭐 그 프렌치 하이로 많이 볶아요. 그 다음에 그 스페셜티라고 하는 요즘 뭐 이렇게 커피 좀 관심 있다고 맨날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 보면 하이 정도로 하이에서 CT 사이로 많이 볶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로스팅 하는 그거에 따라 이것도 약간 유행이 있는데 일본식